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함께 해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역할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상목 대행이 맡은 역할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국무총리의 직무도 맡고 원래 직책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도 맡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1인 3역을 하게 된 건데요. 외교와 국방안보 등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의 외치와 행정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내치 역할도 함께 맡게 되고요. 국무회의에선 의장과 부의장을 겸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래 본인의 업무인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관리, 경제위기 대응 역할까지 모두 떠맡게 됐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일상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최 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는 기획조정실, 정책조정국 등이 있긴 하지만 경제정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와 안보 등에 관련해서는 용산의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의 외교안보정책관실 등이 보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경제 수장인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경제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현실적으로 최 대행은 국정 운영에 집중하게 되고 기존의 경제관계장관 회의 같은 것들은 차관급으로 격하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2차관이 나눠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솟는 환율이나 대외 경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누가 어떤 부분을 맡기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분야 외에 다른 분야 대응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는 대외 신인도 면에서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기가 더 어려워서 외교 기능 마비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비롯해서 군 장성, 경찰청장 등 정부 요직에 공백이 많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권한 대행의 업무 지시가 가능한가를 놓고 정당성 문제 때문에 국정 전반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공무원들이 부처의 장관도 부재하고 이게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당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목 체제 유지가 가능할까요? 네,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최 대행은 언론에 권한 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는데요. 헌법 전문가들도 대행의 대행은 운신의 폭이 훨씬 더 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다 오늘 여당이 한덕수 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탄핵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업무를 하면서 최 대행이 내렸던 결정들이 모두 무효가 돼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뒤집게 되면 직무상 행위들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그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자격이 없다. 이런 정도로 할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 힘겨루기에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